예상보다 빨리 태풍이 소멸되면서 전북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순창군이 강천산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서 야생동물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자 전라북도가 새만금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전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륙에 상륙 직전 태풍이 소멸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강풍과 함께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하천에는 흙탕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며칠째 이어진 빗줄기에 천변을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세차게 왔죠. 세복에는 세차가 지금 좀 소강 상태인데 올 때는 많이 왔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북에도 어제부터 최고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마른 비와 강풍으로 서해 5개 섬을 오가는 선박 운항이 이틀째 중단되고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 하천에서는 피서객 1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해서 참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좀 예상이 좀 빗나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 다나스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80mm지만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북 동부 내륙, 특히 지리산, 돌교산 등과 같은 산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많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순창 강천산에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야생동물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어둠이 깔린 산책로를 환하게 비춥니다. 나무 밑에도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에도 화려한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순창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 설공찬전을 소재로 이야기가 있는 영상 콘텐츠를 구현했습니다. 야간에 좀 볼거리를 늘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순창에 좀 체류하고 묵고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도록 이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콘텐츠를 구축하고 1.3km 거리의 산책로에 조명을 설치하는 데 38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강천산 야간 개장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사흘씩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 야생동물의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간에 다니는 동물들은 밤에 쉬어야 되고 야행성 동물들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너무 환한 조명 하에서는 야생동물의 서식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축소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이버가 경기도 용인에 지으려다 무산된 제2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새만금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강원도 춘천시에 만든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이버 이용자가 남긴 글과 사진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축구장 7배 크기입니다. 170명가량이 일하고 있고 한 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낸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입니다.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를 경기도 용인에 지으려다 전자파를 우려한 주민 반발에 포기하고 부지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부지 조건은 춘천의 2배인 1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2개 이상 통신망 구성,
안정적인 전력과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이 최적지라면서 유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 20여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만만치 않은데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안서 내는 그 안에 전라북도도 새만금이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대외적으로 신인도나 인지도가 그리고 이상이 높아질 걸로 기대되고 IT 정보 기술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걸로 기대됩니다. 네이버는 23일까지 의향서를 받아 연내에 부지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새 데이터 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3억 원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인력 양성 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에 30명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9월 이후 20여 명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원 설립을 위한 대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지만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와 주차장 카메라의 업데이트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전북의 카메라 업데이트 비율은 5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차요금 정산 과정 등에서 차질이 발생한다며 지자체와 민간에 신속한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군산시 의회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로와 자연 취락지구는 150m, 문화재 공공시설에서는 5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거리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발 행위를 승인해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북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이나 학생 교육활동 사례 공유 같은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학교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44명의 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